368, 369회에서 일상가사의 연대 책임에 대해 설명드렸네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가정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정용품을 구입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는 368, 369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마트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산 경우와 가구점에서 500만원짜리 침대를 산 경우 모두 일상가사가 될까요? 전자는 99.9% 일상가사가 될 것이나 후자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을 고려하고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방세, 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제도구의 구입,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의 지급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금전 차용 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라면 제외되게 됩니다. 오늘은 관습법의 마지막 내용인 양도담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명의신탁 설명하면서 조금 언급해드린 것 같아요.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를 폭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태훈이가 채무자 익현이에게 돈을 10억 원 빌려준다고 가정해 봅니다. 익현이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태훈이는 익현이에게 담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침 익현이에게는 약 10억 원 정도 하는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때 태훈이는 10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건물을 내 소유로 해달라. 그리고 10억 원을 다 갚으면 건물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요구하고 익현이도 이에 동의했어요. 이처럼 소유권을 이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양도담보라 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1048회의 사례에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권리를 가진 태훈이를 양도담보권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당권은 처분 권한만이 인정되고 질권은 처분 권한 및 점유 권한이 이전되는 것에 비해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권리에 대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이겠지요. 채권자가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은 갖게 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빌리는 형식을 이용하여 담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즉 담보물의 점유 사용과 자금의 유통이라는 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통해 쉽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여튼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신고를 잘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월급 줄 때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에 나중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확히 계산한 다음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가는 것이지요.